이제 51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볼게요. 제가 감가상각하고 얘를 깜빡하고 띄워놓고 가버렸어요. 그죠? 이 업무용 승용차가 우리 컴퓨터에 보면 메뉴에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 다른 분이 알려줬어요. 이 앞에 회차인가? 그때 한번 나왔대요. 이 앞에 회차인가? 그래서 한번 나왔는데 뭐 나오지 안 나오지 뭐 여기 지금 우리 시험 기출 문제 풀어보면 그 전에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나오면 좋아요.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도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거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자동차에는 뭐 유류비든 보험료든 수리비든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용 승용차를 인정을 안 했던 이유가 업무용으로 쓴다는 게 정말 회사 업무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적인 일에 쓰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가죠. 그래서 회사 명의로만 차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타고 다니고 이것도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해주다가 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제 법을 바꾸면서 이제 얘를 인정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데 전제 조건이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이 차에 누가 탄다. 우리 회사에 어떤 직인 사람이 탄다. 이 딱 사람이 지정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타가지고 되면 그냥 아예 무보험자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도 다 인정을 해주는데 자, 이 감가상각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무신고하면 정률법을 썼죠. 우리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근데 얘는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정액법으로 5년간. 근데 무한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4천만 원짜리 차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4천만 원짜리 차 정도까지면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쓰는 그 준수한 차들 구매까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정액법이니까 매년 80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도. 예를 들어 3,500만 원짜리였다면 7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700만 원이 이 금액만큼 그냥 법이 강제적으로 상각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송금불산입이 될 거고 그 차를 처분할 때 추인되거나 그렇게 될 건데 비용 처리가 안 되다가 그런데 만약에 작게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그 범위만큼 송금 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부족했던 만큼 송금 산입했었죠. 그게 지금 이 규정 때문에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은 이 금액만큼만 해준다는 이야기고 감가상각 말고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운행일지라는 걸 쓰는데 운행일지에 썼을 때 이 자동차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 운행 거리에서 업무에 사용한 거리 비율만큼이 업무 사용 비율이죠. 그 킬로수로 따질 거예요. 자동차니까. 그러면 운행일지를 쓰게 되면 우리 운행일지에 쓴 만큼의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이걸 지금 이걸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총 주행 거리에 업무 사용했던 그 거리 넣으면 몇 퍼센트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줄 거고 아닌 부분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적혀 있죠. 위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고 업무 사용 비율이 아닌 것만큼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다. 감가상각한 것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해서 한도 초과니 뭐니 따지는 거지 업무 사용 비율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0%가 업무에 쓴 거예요. 그럼 30%는 감가상각비든 유류비든 뭐든 전부 다다 전체 비용의 그 금액만큼은 송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업무에 안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송금불산입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버릴 거예요. 우리 F3 초정 등록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한도가 1,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행일지를 쓰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1,500인데 그 1,500 이하면 그냥 운행일지 안 쓰면 업무에 쓴 걸로 봐서
1500 이하면 그 금액으로 인정해 줄 건데 1500 넘어가면 그냥 1500 한도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게 우리 업무 사용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도 아마 차량 운행 일지 쓰는 회사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다 경비 입증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증 받으려고. 자, 그럼 자, 지금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데, 자, 우리 지금 아래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 기본 예제인데, 자, 지금 자동차를 보면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하고 있고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죠.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인데 업무 사용 거리가 24,000 킬로예요. 그러면 80%죠. 그럼 우리 80%만큼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줄 거고 20%는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1,600이 있네요. 그럼 1,600만 원에 80%만 감가상각비로 한 걸로 먼저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1,600만 원에 80%라면 1,280만 원이네. 1,600에 80%면 그럼 1,280만 원인데 자동차의 감가상각 연간 한도가 얼마라 그랬죠? 800이라 그랬잖아. 방금 막 우리 몇 분 안 지났어요. 갑자기 왜 물어봐? 뭔 말이야?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 그럼 800인데 인정하는 게 1,280이니까 480만 원만큼 한도 초과할 거예요.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차계제로 가고 나머지 금액은 다 송금불산이. 그리고 나머지 감가 그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지출 있죠? 얘네들도 전부 다 80%는 지금 업무 차량 운행 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비용으로 인정할 거고 아닌 거는 이제 나머지는 다 송금불산이 다 대표자 개인 사용분으로 취급을 해서 상여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한도 초과가 난 게 있었는데 올해도 한도 초과는 업무 사용한 80% 중에 800만 원 넘어간 부분. 480만 원 더해져서 얘는 뭐 880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제가 말로 한 것도 이해가시죠? 근데 컴퓨터에 쓰면 그걸 그냥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 간단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컴퓨터에 자, 업무용 승용차 들어가는 메뉴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 실행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여기 메뉴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차를 써도 되고 근데 얘는 전부 다 쓰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는데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에서는 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간편 등록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에 간편 등록 있죠. 그럼 얘 클릭해서 우리 문제에 있는 정보를 보고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 108번에 자동차 번호, 차종, 그리고 우리 자가 구입이다.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 쓴다. 업무용 보험에 가입했다. 기간이다. 지금 이걸 보고 우리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간편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코드가 108번, 차량 번호 36차에 5602, 차종은 제네시스, 우리 자가고, 취득은 2019년 3월 20일, 운행일지 기록하고 있죠. 보험에도 가입했고 보험가입 기간은 2020년 3월 20일, 2021년 3월 19일. 좀 문제 푼 게 아니고 보고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죠. 자, 그럼 512페이지 아래 정보 보면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거리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 업무용 사용 거리가 24,000 킬로. 그러면 총 주행 3만, 업무용 사용 거리 24,000. 그러니까 80%다라고 나오죠. 그럼 취득 가격이 8천만 원이고 우리 감가상각비가 1,600만 원이다.
일단 얘 1600 쓰는 순간 아래 보니까 올해 한도처가 480 나온 이유 알겠죠? 앞에 1600의 80%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 그래서 얘가 480이 뜬 거예요. 자, 그럼 유류비는 우리 문제 있는 거예요. 50만 원, 보험료는 170만 원, 수송비는 120만 원, 자동차는 세는 85만 원, 기타는 200만 원. 자, 그럼 이 전체가 지금 2225만 원인데 이 중에서 1600 뺀 나머지 금액 있죠? 나머지 금액에서 80%는 업무 관련된 비용이고 나머지는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금액이 지금 컴퓨터 계산해 준 게 이 금액에서 1600 빼면 625만 원인가요? 625만 원의 80%가 500인가 봐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업무와 관련 없는 거. 감가상각도 1600 중에서 20%는 320. 앞에 감가상각은 1280만 원씩 한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둘이 합 445만 원이 업무 외적으로 쓴 걸로 감가상각도 업무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됐다 라고 다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말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지금 보고 쓰기만 했죠. F4 한번 조정 누르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 두 개 다 나와 있어요. 업무에 미사용한 거 445만 원, 감가상각 한도총과 480 나와 있죠. 그럼 얘 클릭해서 F4번 조정 등록하면 자, 제일 위에 한도초가 있는데 자가인 경우는 유보인데 렌트카인 경우는 우리는 기술자 잡아갈 필요 없죠. 나중에 처분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기타 사유일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렌트 위에 거 자가 선택해서 한도 초과는 480만 원이고 그리고 업무 미사용한 거는 상여 처분하겠죠. 금액 445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예요. 시험 나오면 좋겠죠. 정말 생각보다 괜찮죠. 그래서 입력만 하시면 아래 값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쉽다고 말한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업무용 승용차 끝났고 자, 이제 기부금 조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514페이지에 이제 다음 페이지 기부금 조정 명세서인데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이번에 거꾸로 서식을 가지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기부금 입력 탭이 있고 기부금 조정 탭이 있어요. 그럼 기부금 입력하는 곳에서 여기를 기부금 명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불러오기가 있죠.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처럼 얘네들이 불러와줘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기부금이라고 처리한 건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개념과목 성격이.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법정 기부금이 있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을 거고 지정 기부금이 있고 법인세법이 기부금으로 인정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때는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보를 보고 법정 기부금이다, 지정 기부금이다, 아니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저특법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밖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이 이걸 먼저 구분을 할 거예요. 왜 구분을 먼저 하냐면 법정 기부금의 한도가 있고 법정 기부금까지 다 뺀 나머지 가지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계산할 거고 그것까지 다 처리하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우리는 지정 기부금 계산을 해요. 그럼 기부금마다 한도 계산하는 금액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할 건데 여기에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부금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 기부금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라는 건 우리가 어음 발행을 했는데 올해 기부를 했어요. 어음으로. 근데 만기가 내년인 거야. 그러면 이 기부금은 올해 기부금이 아니고 만기가 된 내년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기부금은. 그럼 올해 아니고 내년이야. 그럼 소득 처분은 뭔지 알겠죠? 올해 기부금 아니고 내년 기부금이야. 세법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장부에 회계상 기부금 썼지만 대변인 미지급금이라고 썼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은 올해 비용 아니고 내년 비용이야. 그렇게 할 거니까 유보라고 처리해 두겠죠. 기부는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같이 비교하실 게 접대는 발생주예요. 접대는 누구한테 뭘 사줄 때 어음을 주고 사왔던 뭘 하고 사왔던 간에 접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접대비로 보는 건데 어음은 현금주의를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어음기부에서 어음기부래 우리 기부금에서 기부금이 아닌 걸 다 빼내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서 하는 세무조정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조정 등록에서 조정하는 거 있죠. 얘가 여기서 조정하는 마지막 조정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부금도 한도가 있는데 한도 초과한 거는 올해 비용 인정 안 할 거고 당연히 우리 소득세법처럼 법인세법도 기부금 2월 공제를 해줘요. 그 표현을 우리 2월 기부금 송금 산입한다고 표현할 건데 10년간 공제해 줄 거예요. 10년간 2013년 거 안 되고 14년 1월 1일 거부터 10년간 공제를 해줄 건데 그럼 그건 송금 산입 기부금 인정해 주면 송금으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서 조정을 안 하고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저와 같이 법인세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우리 세무조정이라는 건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 처음 조정할 때 이게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이렇게 말한 거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하는 이 조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부금 한도는 이 내역을 반영한 차가감 소득금액을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소득금액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여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빠져서 여기에서 한도 초과나면 올해 비용 아니야. 만약에 한도 미달되어 있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났던 거 과거 거를 송금 산입할 수 있으면 여기는 차감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하는 가산조정 얘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하는 가산조정. 그럼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하는 차감조정이 얘고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하는 차감조정이 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 때 102번 더하고 103번 빼고 얘도 이 104번에서 105번 더하고 106번 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풀 때도 기부금 한도 초과나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한 건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 더하고 빼고 있잖아. 근데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세무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무조정 왜냐면 더하고 빼는 게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세무조정이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하는 것만이 세무조정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이 금액 만드는 게 지금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여기 소득금액 확정인 거예요. 그럼 이 소득금액 확정에는 지금 마지막 여기에서 기부금 비용 아니야 라고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 기부 비용 인정해 주면 안 될 거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뺀 기부금을 우리 조정을 한 값을 반영시킬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를 제가 수정 버튼 누르면 금액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얘가 자, 조정 등록 갔을 때에 지금 이 금액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게 원래 실무적인 정상적인 원리인데 지금 이 값이 여기로 오고 이 값이 여기로 오고 이 값이 여기로 오는 게 원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지금 얘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도 계산을 한다는 건 그럼 앞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른 거에서 조정 잘못하면 얘 한도가 틀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 값을 무조건 줄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주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위에 상단부에 기부금 명세서에서 비용 인정 안 한다고 빼는 내용들 있죠. 조정하는 내용들 있죠. 그게 반영된 값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제가 여기 마지막 소득금액 조정표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조정하면 조정한 거에 대한 값도 포함된 게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조정은 여기서 할 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온 거 값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서 줄 때 이 값들을 준다고 준 게 이 조정 내역을 반영한 걸 줄 때가 있고 반영 안 한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반영한 거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반영 안 한 거면 내가 세무조정했던 내용을 더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주긴 주는데 대다수가 많은 대다수가 반영 안 한 거를 줄 거예요. 그럼 더 할 건데 허를 찌른다고 가끔 반영 후 금액이다 이렇게 줘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럼 지금 여기서 하고 나면 이제 기부금 조정 가서 한도 계산할 건데 자, 한도 계산은 이따 추후에 보고 그럼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부금마다의 한도가 다르죠. 보충 기부금 한도 어마무시해요. 이거 뺀 소득금액의 50%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이다를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 저와 같이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야 되거든. 먼저. 그럼 우리 법정 기부금은 사회의 공익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일단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 거라든지 국방헌금이라든지 이재민 구호금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법정이라는 거 알겠죠? 공익성 느껴지죠? 그럼 그 다음 생각하실 게 보세요. 사립학교, 기능대학 이런 같은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병원 있죠?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지금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학교나 병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는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한 거. 학교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돼서는 일반 고유 목적 좋은 일 하는 거는 지정 기부금이에요. 아래 지정 기부금 1번에 있죠. 그럼 사회복지 사업에서 전문 모금 기관에서 모금하는 게 법정 기부금이에요. 사회복지 전문 모금 기관이 아니면 얘는 나머지는 다 지정 기부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얘는 작년에 법정 기부금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지금 얘네들이 법정이라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지금 우리 저특법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지정기부금을 보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세요. 그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학교의 병원의 고유목적 사업, 그리고 새마을운동. 우리 서울 분들은 잘 몰라요. 새마을운동. 지방은 새마을운동 깃발도 꽂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지역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자 기억하세요. 불우이웃 돕기도 누가 불우한 이웃이야?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저처럼 마이너스 몇 억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밥을 주지 마이너스 얼마인 저한테 보조 안 해주죠? 농담을 한 말인데 그래서 당연히 좋은 일을 써요. 근데 공익성을 떨어서 지정이라 기억하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웃 돕기 성금은 지정기부금이에요. 자주 등장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무료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 이런 것도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것도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새마을운동하고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사업하고 새마을금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우리 2금융, 3금융인 거잖아. 신협이나. 그죠? 여기에 주는 건 당연히 지금 아래 양가로 삼문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지정기부금이니까 비용 아니야 송금불산이 기부금은 귀속자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정치자금 기부 우리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는 많이 장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를 하게 되면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아예 다 송금불산입으로 끝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먼저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서식에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런 걸 쓸 건데 자 올해 기부금이 아닌 어음기부금은 금액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뺐다가 내년에 만기 때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래 기부금 한도 계산해로 다음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그 우리 비지정기부금을 먼저 선별을 해보면 수재민 돕기 성금 법정이겠죠.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정이죠. 방위성금 법정이죠. 자,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비 학교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은 법정이라 그랬잖아요. 법정기부금, 송암장학재단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이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후의 거 이거 지정기부금이죠. 무료 양로시설 지정이고 사립학교 시설비 학교 시설비는 법정. 대표이사 대학 동창회 특별회비 이런 거는 우리 기부금으로 안 보죠. 그럼 송금불산입이에요. 자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썼어요. 소득주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블랙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지정 기부금은 기타 사유유출이 원칙이에요. 기속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한측십자회비는 법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방위성금은 법정이고 지역 새마을 사업은 지정이고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이거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출자금 통장 만들어 봤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대출을 많이 안 받아봤죠? 그죠?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출자금 통장 만들려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제가 26때 6억을 빌렸어요. 미쳤죠? 근데 그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지역 새마을금고에다가 청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지역인데 받았는데 거기서 출자금 통장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 거리면서 그냥 제 최저가 10만 원짜리인가 만들어서 넣었는데 출자금 통장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이자 받거나 이렇게 돈 넣은 거 있죠. 그래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배당해 준 통장이더라고. 수익률이 엄청 높아. 10만 원인데 1년에 몇천 원 이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좀 더 넣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은행 통장보다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미래 여러분들이 만나면 너란 이야기예요. 막 욕하지 말고 얼마 정도까지 넣을까 여윳돈 넣는 게 투자인 거죠. 은행 이자보다 10,000배 좋아요. 특히 지역 그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운영 잘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 언제 그만하냐면 그 집을 팔거나 정리할 때 정리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얘 비용 아니죠. 비용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나중에 돈 받을 때 추인해서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라고 처분해 둘 거예요. 출자금 통장이라고 그러는 거.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출자금 통장.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 교재 515페이지를 볼게요. 자, 515페이지 보면 지금 제가 문제도 안 보고 했던 행동이 1번이에요. 계정비 원장 블록이 눌러가지고 찾은 거. 근데 참고사항을 보면 1번에 지역 새마을 사업 기부금 300만 원은 21년 2월 10일 만기 어음 발행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300만 원에 대해서 얘는 내년 만기니까 올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1월 7일 거를 보면 지금 얘 300만 원 이야기하는 거네. 그죠? 얘는 그럼 어음 기부이기 때문에 올해 기부금을 안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얘 지워요. 왜냐면 내년에 써야 되거든. 내년 만기 날짜에 여기다 쓸 거예요. 그래야 여기 지금 법정 지정 쓴 거 가지고 기부금 조정에 한도 계산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럼 내년에 기부금이라 볼 때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지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일단 조정해 놓고 제가 지울게요. 그럼 자, 이제 얘 세 개를 조정할 건데, 자, F3번 누르면 한 방에 합쳐가지고 그냥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사유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네요. 그러면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100만 원.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다. 송금불산이 대표이사 동창회 특별회비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어음기부 있었죠. 어음기부는 시험 때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F4번 눌러보시면 어음지급 기부금 나오죠.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300만원. 다음 새마을금고 출자금이 있죠. 금액 650만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이 새마을금고 출자금 얘는 나중에 얘 해약할 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이다. 그러면 이제 얘 조정됐고, 자, 시험에서 특별한 말 없으면 얘 안 지워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워요. 기부금. 왜냐면 올해 건 안 쓰고 내년에 써줄 거거든요, 여기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득금의 확정인 거예요. 그럼 사실 자,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 틀리죠? 그죠? 그럼 실무 버전에서는 실무에서는 세로 블록이 눌러가지고 세로 블록이 있죠? 얘 누르면 방금 된 값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이렇게 반영되기 전 금액을 준 거예요. 반영되기 전 금액 주면 방금 여기에서 가산 조정을 얘 3개에서 1,050만 원 했죠? 그럼 중값에 1,050만 원을 여기 더해 가지고 쓸 거예요. 이따 바로 기출 문제 이따 풀 거니까. 그럼 우리 소득금액 확정까지만 하고 쉽시다. 다들 피곤하신데. 근데 이 금액이 지금 불러와져 있는 값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517페이지에 얘 적혀 있죠. 금액 똑같이 나오도록 이 금액으로 맞춰 둘게요. 지금 이렇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뭐 얘는 1차일 거고 520 895 728 344 665 972
수정 해제해서 묶어 두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 자, 이거 교재대로 한도 똑같이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기부금 한도 계산할 건데 기부금을 비용으로 넣어두면 안 되니까 인정하는 부분은 여기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가산 조정한 거 더하고 차감 조정한 거 빼고 기부금 빼면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 가지고 다음 탭 기부금 조정 가시면 이제 여기에 나왔죠.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조정할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